자, 소아하상과 성인하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소감을 물어보니까 어려웠다. 강의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지난주에 메이저번은 뭐 한 달을 안 보는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왜 메이저번이라 하느냐, 왜 25% 이상, 소아는 15% 이상이 메이저번이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메이저번이 되는 이유가 모탈리티가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하의 화상은 뭐 상태가 늦게 낫기는 하겠지만 죽지는 거의 죽지는 않지만 메이저번은 죽을 수가 있는 모탈리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그 죽는 이유가 수액이 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막 새 나가가지고 부종이 생기면서 실제 혈관 내에 돌아다니는 수액의 양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혈압을 재면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으로 해서 수액을 대량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쇼크로 죽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어쨌든 죽는다 하더라. 이유는 저혈압 쇼크로 죽는다.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아하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간호과에서 뭐가 궁금하냐 이런 하상 신잡하기 전에 설문지를 한번 돌렸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그래서 그러면은 소아하상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그런 내용의 설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흉터가 왜 생기는지, 또 흉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소아하상입니다. 소아하상, 어른하고 뭐가 다를까요? 소아는 어른하고 뭐가 달라? 일단 화상이 다른 게 아니고 어른하고 소아의 차이점. 한 개씩. 깊이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화상을 당하는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깊이가 다르다. 좋은 지적인데, 노인화상, 그냥 젊은 사람들 화상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피부가 애기들은 더 얇겠죠, 어른보다. 더 아직까지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노인은 젊은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얇습니다. 피부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같은 온도의 화상을 입었을 때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아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아 화상은 똑같은 온도라도 성인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장실장. 네. 소아는 또 성인하고 비해서 또 뭐가 달라? 어른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라든지 다 자라서 이제 더 이상 관절이라든지 형성이 다 됐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다 자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차이가. 그런 게 차이가. 아주 좋은 지적인데, 자, 자라야 되죠, 계속. 자, 화상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관절에 화상을 입다. 특히 이제 관절 중에 제일 관절이 많은 데가 손가락이에요. 특히 애기들은 손에 관절. 자,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생겼다. 관절에 생기는 흉터는 다른 말로 운동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구축이라고 해요. 구축, 콘트락션이라고 표현을 써요. 관절에. 이런데 관절이 아닌 관절 사이에 생긴 아주 심한 흉터가 생기는 것은 비후성 반응, 비대성 흉터 이런 표현을 쓰고, 관절에 생긴 흉터는 관절의 운동에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콘트락션이라고 말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동도 그렇고 수술방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고 반응 구축, 비후성 반응, 혼돈대가 쓰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비후성 반응은 어느 부위에 다 생길 수 있지만 관절, 움직이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그냥 비후성 반응이라는 표현이 맞고, 움직이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컨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는 수술을 갖다가 하는 경우는 PBSC 릴리즈라는 표현을 사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반드시 관절에서 모션에 문제가 생기면, 자, 애기들은 계속 자랍니다. 자라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면, 흉터는 콜라겐 조직이기 때문에 세포가 없는 콜라겐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자라요. 다른 데는 막 자라는데 흉터 조직은 안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같은 데 생긴 흉터는 아기가 자라면서 같이 못 자라니까 길이 성장, 부피 성장이 안 되니까 구부러질 수 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관절 같은 데 화상을 입고 구축이 오면, 흉터가 생기면 성장하는 데 따라서 흉터가 생기지 않은 반대쪽의 성장에 따라서 흉터가 있는 부위를 맞춰줘야, 성장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 번 수술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애기들은 수술하면 여러 번 한다는 그 이유가 관절이 아닐 때는 운동에 관계가 없고 길이 성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늦게 해도 보기 싫을 따름이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관절에 생긴 것은 성장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여러 번 할 수 있다. 수술을 한 번 하고 또 자라면 또 하고 릴리즈를 계속 해줘야 된다. 자, 그 뒤에 또 소아와 성인의 화상 아니라도 어떤 차이? 응? 면역력의 차이. 면역력의 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면역이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면역 시스템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반면에 면역력은 약한데 세포가 자라는 성장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의외로 더 빨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약구 그렇지. 100% 우리 전체 체표 면적을 100% 봤을 때 9의 법칙으로 보면 성인은 요 하나가 9지만은 애기들은 9가 안 됩니다. 성인은 헤드앤넥이 9지만은 애기들은 심지어는 1세 미만은 헤드앤넥 자체가 18%예요. 그런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피부 제한. 사망률이 높다 혹은 낮다. 소아는 사망률이 높다. 사망률이 낮다. 그거는 꼭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사실은 아니고, 참고로 90% 화상을 입은 환자가, 성인 90% 입은 환자가 사망률이 예를 들어서 60% 70% 이상이 된다면, 애기들 90% 환자들은 사망률이 만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더 사망률이 더 낮을 수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물론 치료를 적절하게 잘 했을 때 경우인데, 90% 환자, 90% 되는 그 소아에서 치료만 잘 된다면 성인보다 훨씬 사망률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피 전체 수술에서 화상을 입은 부위를 싹 다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사체 피부를 덮는 이런 수술을 합니다. 어른은 아주 많은 부위에 피부를 붙여야 되지만은, 소아는 사실은 자기 딴에는 90%라도 전체적인 크기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세 운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만 잘 된다면 오히려 어른보다는 모탈리티가 훨씬 줄고,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90% 환자들의 사망률이 50%를 모든 화상센터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살린다, 90%.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소아에서 성인은 그 정도까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티. 네. 소아. 체중이 어린이랑 아이들이랑 체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중이 작다. 네, 체중이 작기 때문에 뭐 수액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은 다른 표현을 쓰면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다 해줬는데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내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건데, 소아 바이탈 사인의 정상치가 다 달라요. 우리 보통 뭐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에요. 성인들.
소화는 나이에 따라서 BP 증상치, 펄스 레이트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지난번에 수액 치료를 할 때 몸무게에다가 화상 그 범위를 곱해가 4를 하는 파클랜드 포뮬라를 쓰는데 아기들은 체중하고 체표 면적하고 비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공식을 쓰면 어떤 거는 모자라고 어떤 거는 남고 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수액 치료는 따로 공식이 또 따로 있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소화나 성인의 차이가. 그 성인은 좀 팔 다리가 길고 체격이 좀 길쭉길쭉한 반면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짜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부의 법칙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머리가 18%니까 다리가 9% 18%가 안 되니까 잘 넘어지는 거죠. 머리가 크니까. 그건 같은 이야기고. 자, 우리 수능 봐. 생각나는 거 없어? 차이, 소화하고. 화상의 종류가 좀 다르고 화상의 종류가 다르다. 네. 아, 잘 입는 화상의 종류가 다르다. 애기들은 대부분의 화상이 스케일링번이에요. 플레인번보다 컨택번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우리 원문과 생각 안 나? 또 생각 안 나? 자, 우리 임태호. 예. 여러분들이 많이 방금 쭉 이야기했는데 다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내용이겠죠. 자, 유인물을 준 게 있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맨 앞에 자 대담목화 원문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인물 앞에 맨 인트로덕션 서서 한번 읽어보세요. 맨 앞쪽. 어린이 화상에서의 요령률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감소되어 왔다. 전체 환자에서 어린이 화상의 비율은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어린이 화상에서 사망의 원인 중 화재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사고이다. 취약 전 소아의 사망률은 전체 소아의 사망률보다 평균 5배 정도 더 높다. 3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멸탕 화상의 빈도가 높다. 특히 한국에서는 서구에 비해서 멸탕 화상의 빈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뜨거운 물이나 국물에 의한 음식물 조리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화상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과 비환율의 감소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액소생술의 발전과 조기에 시행되는 가피의 의과적 절제와 의식수준의 확대,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절, 소비 손상의 치료 방법의 개선, 중화상 치료의 특성, 영양 공급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적용, 화상 후 대사 항진에 대한 대응 전략들의 발전 등의 힘이 든 바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소아 화상에서의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이자 중 하나는 정밀도 확보 시간의 지연이다. 정밀도의 확보 시간이 지연될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수액소생술이 1시간 내로 시행될 경우에는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사망률을 높이는 다른 인자들은 소리손상, 폐혈증, 가장기 부전 등이 있었다. 소아에서의 화상 손상은 과도한 생리적, 정신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성인과의 가장 명백한 차이는 신체 비율과 크기이다. 성인과 비교해서 길이가 짧고 도가 굴곡지며 각종 폐부학적 구조물들의 직등이 높고 근전도 좁아서 시술이나 조치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특별한 시술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소아의 신체 구조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폐부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평가와 수액소생술 방금 나눠준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또 조금 아무래도 좀 다를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겠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런 애기들 같은 요즘은 잘 안 오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물에 의한 화상보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로 사는 게 아니고 넓은 나라니까 듬성듬성 다 독립된 가옥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잘 때 우리 같이 자는 게 아니고 뭐 2층에 올라가서 자고 이러니까 불이 나면 잘 감지를 못해갖고 화재로 인한 사망이 많고 또 연기 화상도 많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80% 90% 되는 환자들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주에 보건센터가 하나 내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센터하고 따로 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외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외상센터는 따로 있고 가상센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넘는 환자의 이제 여러 가지 나이에 대한 어떤 모탈리티입니다. 0세에서 2세는 높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탈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90% 같은 나이, 그러니까 소아에서 이제 90%가 넘으면 모탈리티가 성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요 슬라이드는 나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국 모탈리티가 높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화상의 크기에 따라서 모탈리티가 결국은 증가한다. 맨 오른쪽에 있는 90에서 100 화상을 입으면 저기 모탈리티가 위에는 한 80%, 밑에는 한 60%, 이 정도. 90에서 95%,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사망률이 50% 이상 넘는 이 정도에서, 이거 미국 통계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90%가 넘는 환자들도 이렇게 이제 50% 이상의 모탈리티, 50% 이상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방금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소아 메이저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왔을 때 얼만큼 빨리 수액을 달았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진다는 그 통계입니다. 자, 0에서 1시간 이내에 수액을 달면 요 색깔이 있는 이 서바이벌입니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하얀색은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시간에서 4시간에서 1시간 이후에서 이제 수액을 달았다. 아이고 이거 죽기 시작했다. 사망률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가리키는 건 뭔가 하면 물론 메이저번일 때, 소아 메이저번일 때 1시간 이내에 수액을 달아야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시간 이내. 어른은 좀 여유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혈관 전체 순환하고 있는 혈액량도 작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장이나 이런 데 대한 캐파도 작기 때문에 조금만 화상 때문에 그 모세혈관에서 새 나가는 그 양이 조금만 많아져 버려도 환자가 쉽게 사망한다는 거죠, 애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이 그림이 뭔가 하면, 이게 정강이뼈예요. 팁이야. 팁, 라인을 못 잡았을 때, 애기들은, 어른은 아니고, 못 잡았을 때 정강이뼈 위에 여기다가 직접 카테터를 꼽아서 IV를 줘도 이걸 꼽아갖고 주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골수로 들어가요. 이걸 툭 뚫고 포텍스를 뚫고 툭 하면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골수예요. 거기다가 수액을 이어도 충분히 소생할 수 있다. 바쁠 때는 정강이뼈 위에다가 바로 꼽아가지고 IV 라인을 잡기 어려울 때는 1시간 이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기 포지션 잡아보고. 물론 특별한 카테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냥 IV 라인을 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마체카에서 라인을 잘 잡아줘서 서브클라비아는 피부를 잘 잡아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정급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수액을 밀어이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자,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나이에 따라서 체표 면적이 다르다. 헤드앤넥이 19%예요. 반면에 다리가 15%예요. 어른 같으면 다 9%씩 이렇게 9%씩
18%, 36 저것도 여기 보면 해대내가 5% 해대가 있는데 저 비율이 다리가 훨씬 비율이 높잖아요. 해대내보다 잘 안 넘어지는 거죠. 다리가 머리보다 비율이 낮으니까 애기도 잘 넘어집니다. 저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 범위를 계산할 때 얼굴이 막 다 뒤어가 왔다. 해냈네 다 뒤면 19%, 18% 정도 돼요. 18%. 그래서 애기들은 몇 프로 이상이 메이저건 15%. 그러니까 얼굴 다 뒤었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뒤어도 메이저건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빨리 안 잡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한 살 된 애가 15%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무게당 화상 범위당 곱하기 4를 하면 파틀랜드를 하면 600이 나온다는 거죠. 600이. 근데 실제로 메인터넌스에서 얘가 더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800인데 60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대로 체중하고 체표 면적하고가 어른하고 달리 맞지 않기 때문에 파틀랜드로 곱하기 4를 해서 계산을 해줘도 실제적으로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는 파틀랜드 플러스 원래 유지량 뭐 의사들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 몸무게 10kg까지는 뭐 500을 추가로 준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로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파클랜드로는 모자란다. 어른은 파클랜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도표로 어떤 거는 남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모자라기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나타내는 거는 파클랜드로는 불충분하다 소화는. 그래서 이 체표 면적을 가지고 소화는 체중보다는 체표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공식을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두보이스, 제이콥슨 뭐 이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계산을 만들었어요. 이거 계산하려면 날씨이기 때문에 요게요.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압니까? 본 사람. 이 테이블을 본 사람. 이 자를 본 사람.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지. 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본 사람. 어? 이게 체표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체표 면적. 자, 키하고 몸무게만 알면 그걸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체표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응급실에도 옛날에 내가 만들어 놓고 병동에도 내가 카피해가 다 줬어요. 아무도 안 봐. 근데 이거는 키하고 몸무게, 웨이트를 계산해서 이 사람은 몸무게가 50, 맞나? 이건 파운드네. 킬로니까 23 정도 되는데 이쪽이 킬로니까 23kg에 센치니까 100cm, 1m짜리 23kg 하면 체표 면적이 0.8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표 면적을 그냥 테이블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왜 저게 필요한가 하면 초기에 수익을 줄 때 체표 면적을 단위로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런 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뭐 이상하게 뭐 곱하기 얼마에 몇 성 이런 거보다 그래서 뭐 이런 표는 그런 데 쓰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게 아까 말한 정상치가 다르다는 거죠. 애기들은. 자, 맨 윗줄 한번 볼까요? 2세 이하에는 하트레이트, 펄스레이트죠. 그게 100에서 160입니다. 2세 이하는. 성인은 얼마죠? 이 하트레이트. 심장. 성인. 응? 보통 한 60에서 80 되죠. 발달할 때 뛰어야 되겠는데. 근데 2세 이하는 160까지도 정상이라는 거죠. 외식이는. 자, BP는 80도 정상이라는 거죠. 86에서 106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애기들은. 호흡수는 우리 성인은 보통 한 12에서 15회 이 정도 하는데 30회, 40회. 숨도 빨리 쉬고. 헤모글로빈도 11.0이 낮죠. 그 다음에 헤마토크리트도 33.0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노멀 레인지가 다르다니까. 소아 화상이 왔는데 랩을 했는데
또이 비정상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 요거는 변동에는 꼭 이거는 붙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입니다. 자, 이거는 뭐 이 책을 테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CO 인톡시케이션 소화도 화재 때문에 이날레이션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진료부장이 퀴즈를 했어요. 60 카보 CO 헤모글로빈이 60인데 사망한다 안 한다. 그거를 랩을 넣기 가는 거죠. 맞죠? 60을 냈죠. 50을 내도 60. 자, 60이면 콤마 쇼 사망은 아니죠. 사망은 80에서 90 데스 90에서 100 데스. 이것도 소화도 마찬가지 이런 심턴들이 있다는 거죠. 연기에 됐을 때 그때 퀴즈가 아마 내 기억으로는 60을 퀴즈를 해요. 사망한다 이래가지고 틀렸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검사해서 카복시 헤모글로빈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증상이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혼돈이 생기기도 하고 극기 보이기도 하고 코마가 빠지기도 하고 시저를 컨벌전도 하기도 하고 이런 네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ICU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날레이션이 있을 때는 뭐 체스트 피지오세라피, 석션, 브론코 다일레이터 이런 걸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소화는 어른하고 달라가고 또 영양이 또 다릅니다. 영양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갈베스턴, 큐레리 이런 데 있습니다. 갈베스턴이라는 것은 유명한 화상병원이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갈베스턴. 텍사스에 있는. 여기 이제 공부하러 가고 그럽니다. 이제 멕시코만에 있는 갈베스턴 슈라이더 병원입니다. 여기서 만든 공식입니다. 그 본센터에서. 인판트, 토들러, 차일드, 어돌리선트. 에 따라서 이런 칼로리를 맞춰주는데 요게 보면 메다제곱, 메다제곱이 체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이 필요해서 몸무게, 키하고 제곱, 체표면적으로 해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소화도 메이저번일 때는 영양을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자, 준비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맞추지는 못했어도 소화는 뭔가 다를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뭐든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을 알면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내용을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원문과?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원문과? 심사실? 궁금한 거 없어? 우리 약국장님 네? 계속 열심히 들으시던데 궁금한 거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 올려주시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